안녕하세요. 너랑 나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저는 그 상담하는 일을 업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음, 그래서 상담에서는 또 선생님이 원로 저의 스승님이라고 생각하고 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가끔 상담하다가 궁금한 게, 예전에도 한번 상담이 언제 시작됐느냐, 음, 뭐 그러면서 프로이드 이야기도 하고 음, 옛날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상담이 이름만 상담이 아니었지 음, 상담이 존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했는데 한국 상담의 역사에서 뭐 옛날에는 어땠고 뭐 이런 이야기가 저는 문헌으로는 잘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전에 해주신 말씀을 더듬으면 할머니가 해주시던 게 상담이다. 그러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상담 그러면 서양 상담을 주로 떠올리고 우리나라 오랫동안 해왔던 뭐 그런 할머니에 관한 얘기 이런 음, 것들은 별로 없을까?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음. 생각하십니까? 그래, 그거는 뭐, 그, 소위 합리적인 의문이 되어질 수 있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체계화하는 게 서양보다 좀 늦은 게 아닌가요? 네, 이 시스템을 만드는 게. 시스템 체계화. 음. 네, 근데 예를 들면 교육제도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어떤 게 교육제도예요? 옛날에 서당, 훈장님 뭐 서당밖에 없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서양에서는 이미 뭐 몇백 년 전에 뭐 무슨 대학 뭐 네, 이런 네, 게 네, 대학 네, 네. 시스템이 딱 네, 돼가지고 네, 네. 지금은 뭐 그거보다 이제 역할이 좀 더 많아졌다 뿐인 거지. 그렇죠. 그때 이미 네, 네. 확립이 돼 있잖아요. 네, 우리는 그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서당을 이제 교육의 우리가 이제 원료 뿌리처럼.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서당은 학교가 아니에요. 내 네, 생각은. 네, 네. 요새 같으면 학원이 학원. 아, 음. 그 마을의 사설 학원이군요. 그 사설 학원. 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예이태계 선생이라든지 뭐 무슨 그 서원을 지은 사람이 있잖아. 네, 도산서원, 뭐 무슨 서원, 그거는 네. 학원장. 학원장. 아, 이해가 바로 그러니까 되네요. 이게 이제 학원장. 네. 서양처럼 그렇게 이제 체계화된 그걸로는 발달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고. 네. 그럼 교육도 그렇지만 상담도 역시 그러하다. 근데 상담의 원조는 난 정말 할머니라고 나는 생각해. 네. 그거는 뭐 서당도 안 차렸지만은 네네. 할머니. 그러면 상담의 원조가 할머니라는 말씀 속에는 상담의 핵심을 할머니는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저는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할머니가 상담의 원조인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연세고. 아, 인생 그 경험, 다음, 인생 경험. 네. 그 다음에는 그 할머니들이 살았던 그 시대의 그 제도라는 것은 네. 그 여성은 억압받던 시대예요. 그렇지요. 할머니. 억압받아 본 사람이 상담을 잘해요. 아, 운디드 힐러처럼. 내 경험 뭐이 얘기하면 되는 거지. 네, 나도 더한 걸 겪었고 그 그러지. 마음이 어떤지 안다. 그런 인생 경험을 통해서 보통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고통 속에서 버티는 게 좋은지 그렇지. 나가는 게 좋은지 그렇지. 이것도 백전노장이라 이미 알고 그렇지. 있다는 거죠.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거기서 어떻게 벗어나는지까지 알고 있으니 이미 상담해 주는 사람이 이 고통에 찬 사람을 어떤 고통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를 훤히 깨고 있으니 그렇지. 이게 상담자가 아니냐라는 거네요. 그러면 상담자라는 것은 할머니처럼 인생 경험이 많아야 되겠네요. 이런 의문도 들고 저는 30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많아야 상담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아니고 예. 어릴 때부터 키우면 상담자가 된다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그냥 할머니가 그 학교나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생 경험 통해 하나씩, 둘씩 인생 지혜를 터득한다면 지혜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넣어주는 거. 넣어주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정신과 의사가 돼서 지금 대조로 보면은 네. 정신과 의사 천연병일 때는 네. 할머니보다 못한
네, 네, 네. 그러면 선생님, 마치 이런 비유가 떠오르는데, 내가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하고, 닥쳐서 싸우는 걸로, 그냥 우리 하는 말로 깡패가 싸움하는 걸 배우듯이, 혼자 야전에서 그 싸움을 통해서, 싸움만 통해서 배운 싸움꾼이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싸움은 안 해봤지만, 정통 무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있다면, 처음에는 싸움만 한 사람이 훨씬 앞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실전 고수니까. 근데 여기서 자꾸 전통 이거 태권도 8단, 9단 이렇게 올라가면 막상 둘이 딱 붙을 때는 비슷하거나 이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 더 잘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유하고도 조금 이제 그 비유는 네. 정신과에서 이런 논리를 세우는 정신과 의사들이 있어요. 네. 그 물론 서양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 스스로 조현병을 알아본 사람, 네, 네, 네. 그리고 쾌유된 사람, 네. 이 사람이 제일 좋은 상담가가 되어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나 그런 병도 안 알아보고 말이지. 네, 네, 네. 말로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그 고통이 어떻다는 것은 네, 네. 상상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고통받은 사람에 비해서는. 그럼 선생님, 지금 말씀 중에서도 스스로 조현병을 알아보고 또 체계적인 것도 하면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조현병을 앓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조현병을 알아본 경험이 있는 지금은 쾌유된 그러니까요. 예. 사람. 그러니까 경험도 있고 이론도 있는 사람이 최상의 상담가다 할 수 그렇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제 30부터 상담을 시작했고, 그때는 인생 경험이 적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늘어가긴 했습니다만, 부족한 인생 경험을 좀 더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그런 게 이제 책도 읽고 책. 나보다 선배한테 듣기도 하고 네네. 또 뭐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멘토링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충해 가는 거지. 아하. 그리고 보니 저도 절에 있으면서 스님들한테 말씀도 듣고 중간중간 막힐 때마다 선생님을 찾아뵙고 이렇게 요즘은 매주 또 인터뷰를 통해서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이게 경험 부족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방법입니다. 누구한테 그걸 멘토링을 받지 않더라도 네. 스스로 자기를 멘토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뭐냐면 네. 이제 소위 자기를 객관화해 가지고 네네네. 볼 수만 있으면 나를 보자면 거울을 보면 신체밖에 안 보이잖아. 그렇죠. 심리적인 거는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내가 감추면 감추어지는 거고 네. 또 과장하면 과장한 대로 나가는 거고 네네네.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바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쉬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내가 대학 시험을 한번 떨어졌다고 언제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셨죠. 네. 떨어졌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왜 떨어졌는지를. 네. 보통은 왜 떨어져? 뭐 실력이 부족하니까 떨어졌겠지. 네. 너무 쉬운 거예요. 카트라인이 안 되니까 떨어진 거예요. 워낙 대학이 원하는 점수가 낮으니까 그 대학에서 시험 쳐서 순서가 안 되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삼척 동자한테 물어도 다 아는 얘기예요. 네. 그걸 나는 몰랐어. 야. 왜 몰랐느냐? 예. 이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감추려고 한 건 아니라 네. 실제로 그게 감추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 경험을 얘기하면은 네 사람이 시험을 쳤어. 네. 우리 학교에서. 네. 네 사람을 쳤는데 네 사람 가운데 성적이 내가 제일 좋아요. 아, 고등학교 때. 네. 학교 성적이. 네. 근데 시험을 치니까 나만 떨어지고 이 세 사람. 아이고, 내 뒤에 3명은 다 됐는데. 나만 서울대학교를 안 됐어, 그들을. 그러니까 시험을 잘못 쳤어야 떨어졌지. 그렇지.
이게 바로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네.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음모가 있거나 뭐가 이상하다. 뭐 시험을 잘못 매겼거나 말이죠. 예, 그렇겠네요. 뭐. 잘못 매겼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네요. 아니면 또 내가 쓴 거를 또 잘못 그 최정관이 네, 네, 잘못 네. 읽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도 되도 안 하지. 비합리적인 이유를.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점수가 모자라면 떨어진다. 아는 건데 나는 그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유가 타인에게 있어야지 나한테 있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타인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변명을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 그게 달래지나 진실이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갔어. 절에. 그때는 그 재수생 시험 보는데 참 그 가르치는 학원이 없어가지고 예. 공부할 데가 없어. 도서관 데에는. 그래서 내가 절에 들어갔어. 네. 절에 들어가서는 기왕 절에 들어온 김에 스님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 나도 머리 확 까가고 아, 어. 겉으로 봐서는 스님, 학생인지 스님인지 알 수 없게. 뭐 알수 네, 없지. 네. 그래가지고 스님들 하시는 말씀도 내가 열심히 듣고 그 스님들 하시는 말씀도 뭐 똑같아. 똑같은데 나한테 딱 와서 하는 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자업자득. 자, 네. 자업자득이라면 내가 시험을 쳤다. 쳤으면 내가 친대로 점수가 나와서 떨어졌다. 아니야, 그건 틀렸어. 거기까지 가놓고도 아니야. 아니라고. 아, 예.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가을까지 싸웠어. 야, 그 내가 있던 그 극락암 그 마당에 큰 감나무가 있어. 네. 그 뭐 고목나무. 굉장히 큰데 그거는 이제 사람이 올라가가지고도 못 따가지고 대나무 잘 내려가가지고 워낙 높이 달려 예, 있어가지고, 따고 예. 스님은 밑에서 죽고 내가 올라가서 땄어. 아, 예. 밑에 거는 땄는데 제일 위에 거는 암만 내가 팔을 뻗고 말이지 홍시를. 이래도 도달이 안 되는 게 예. 그래 감을 딸 수가 없어. 이게 뭐 짱대기 길이가 짧고 예. 내 또 팔하고 내 합쳐져 또. 그렇지 내 키하고 팔하고 장대하고 다 합해도 그게 도달이 안 예, 되는 거야. 예. 거기서 뛸 수 없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 애를 써가지고 그래서 팔을 좀 늘려보려고 이러는데 머리가 막 번개치듯이 탁 이래. 아, 그 순간에, 끌려. 그 순간에 뭔가가, 이거다. 아, 깨달음이, 한 소식이. 이거다. 그게 뭐겠어. 장대가 짧으면 못 야, 실력이 모자라니까 못 들어간 거야. 와. 그거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 가을에, 그 가을에. 네. 자업자득이라고 할 때도 내가 거부했어. 예. 그런데 내가 따려고 막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건 짱대가 짧아서 그런 거예요. 야, 그게 막 머리에 번개치듯이 탁 스님들이 아마 깨달았다 하는 게 이런 그런 순간에, 기분이 아닐까 하네. 예. 나는 뭐 이게 남들이 다 하는 걸 가지고 그런 예. 시험을 해서 이게 내세울 거는 못 되지만은 나한테는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게. 선생님 19살 때 첫 깨달음, 큰 깨달음이 있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도 그 길로 내려와가지고 그거 보충해가지고 시험 쳤던 그런 거예요. 아유, 참. 끝까지- 짝대기를 길게 만드셨군요. 그렇지. 짝대기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거는 뭐 감나무가 잘못 열려서 그렇더니 딴소리 해제겠으면 네. 내가 2차 시험에서 또 떨어졌어요. 아, 선생님 그때 발견한 그 짝대기가 조금 짧았던 게 수학 아니었습니까? 수학? 수학이 그건 또 어떡해. 제가 선생님 밑에 몇 년 있었는데, 예. 아, 그때 수학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다 하는 거. 야, 근데 그걸 깨닫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래, 그것이 뭐 남들은 다 알고 자업자득이라고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럼. 계기가 되고,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딱 그 한 그 소식. 일을 하다가 이거 그게 참 아하 익스피리언스. 아하 하고 깨닫는 것은. 하는 게 그. 네. 그러니까 꼭 남한테 내 경험을 넓힐 것만 아니라 스스로도 그런 순간이 딱
간절히 그게 생각하고 결국은 있으면 스스로 깨닫지 않고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다가와도 좋은 얘기해도 네, 겉으로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네. 진심으로 거기는 안 되지. 네. 참, 여러 번 반복되기도 했습니다만, 할머니를 통해서 상담의 기원, 상담의 기호,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도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또 그 풍부한 경험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하는 대충의 길이라도 좀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직업이 무엇이든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그 사람이 바로 상담사다. 그렇지. 그게 상담의 기원이다. 그래서 할머니 상담론 오늘 또 잘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유, 그 짝대기 이야기는, 감나무 이야기는 참 제가 겪어보지 않았지만 말씀만 들어도 그 메대렁대렁 매달려서 애쓰시는 선생님 모습이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선생님과 함께 나랑나랑해서 감나무 이야기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으면서 인생의 이치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상담의 뿌리를 알아본 나랑나랑, 저는 지금까지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